교수님은 기계학습 이론과 그 응용, IT 기술의 대중적 활용과 컴퓨테이셔널 띵킹 교육에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컴퓨테이셔널 띵킹,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무엇이고 왜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각 교과와 어떻게 융합되는지 그 사례들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잘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 오시고 질문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하시고 해서 되게 좀 기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 교육과의 교수로 있고요. 오늘 할 내용은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 지난 한 10년간 또 멈추지 않고 계속 해온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에 대한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어느 분이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해온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 그 다음에 우리의 고민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보면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찍었어요. 두 가지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관점에서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조금 떨어져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도 대학을 대상으로 하냐 아니면 K-12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요. 이것은 2006년에 그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의 윙 교수가 있어요. 거기에 컴퓨테이셔널 띵킹 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의 디렉터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펀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졌고 여기서는 전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의 관점에서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카네기 멜론 대학에 있는 각 과들, 그 학과의 전공들에 어떻게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술과 개념을 집어넣어서 그쪽 그 학문, 생물학이면 생물학, 이런 쪽에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낼까 그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이 한 정의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컴퓨터 사이언스의 개념을 가지고 solving problem, 그 다음에 designing system and understanding human behavior예요. 인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쪽을 컴퓨터 사이언스 개념을 그쪽으로 넣어서 각 학과에서 그런 걸 하게 하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냐라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 엔지니어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펀더멘털한 스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걸 보면은 크게 컨셉을 두 컨셉으로 잡았어요. 애브스트랙션과 오토메이션입니다. 추상화와 자동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컨셉 밑에 다양한 서브 컨셉트를 만들었는데 서브 컨셉을 보시게 되면은 컴퓨터 사이언스의 컨셉들입니다. 보시면은 변환적 사고, 그 다음에 재규적 사고, 코딩, 그 다음에 단순한 사고, abstract, 분해적 사고, 디컴포지션은, 그 다음에 캐시적 사고, 조정적 공유하는 거, heuristic, algorithm, procedural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전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알고리즘 쪽에서 나온 단위들이거든요. 단위 컨셉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제가 이제 제 해석인데요. 그 abstraction과 automation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컴퓨테이셔널 띵킹에서요. 왜냐면은 제가 해석한 거로는 컴퓨터는 뭐냐면은 machine that does computing이거든요. 컴퓨팅은 abstraction이죠. 어떤 문제를 컴퓨팅하는 개념으로 다운 abstraction 하는 거죠. 그리고 머신은 오토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오토메이션을. 그럼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abstract을 해서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면은 그것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 거죠. 그쪽 카네기 멜론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이제 개념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약간 벗어난 개념이에요. 이거는 시스타라고 해서 미국의 컴퓨터 사이언스 티처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있어요. 컴퓨터 교사들의 이제 협의회인데 협의회에서 만든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omputational thinking은 thinking about data and idea예요. 그렇게 정의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볼 때, 어떤 문제나 현상이나 대상을 볼 때 저것을 데이터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데이터의 관점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테크놀로지와 인포메이션을 사용할 때 beyond using tools and information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toward creating tools and information이라고 했죠. 사용하는 것뿐만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어떤 문제나 현상을 볼 때 데이터로 보고 그것을 디컴포즈해서 분해해서 재조합해서 리믹싱도 하고 재스트럭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학문과 모든 서브젝트에 다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컴퓨터 이거는. 그러니까 대학 단위에서는 아까처럼 조금 전공별로 가지만은 그래서 이쪽 시스타에서 정의를 해놓은 거 보면은 CT 컨셉을 보면은 데이터 컬렉션, 그다음에 데이터 어널리시스,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 프로블럼 디컴포지션, abstraction, 알고리즘, 오토메이션도 있죠. 패러렐라이제이션도 있고 시뮬레이션도 있습니다. 이 개념들이 이쪽 가로축을 보면은 컴퓨터 사이언스에는 이런 개념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매스에도 사용될 수 있고 사이언스에도 사용될 수 있고 소셜 스터디, 랭귀지한테도 다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쭉 정의를 해놨고 여기에 대한 리소스들을 또 다 만들어놨어요. Computational Thinking in Computer Science, Physical Science 그 다음에 Math, Social Study, Language Art, Fine Art 다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들도 다 볼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그쪽 학교에서는요.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대해서 해야 되는가? 아까 윈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것을 펀더먼털 스킬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Y죠.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새로운 21세기에는 새로운 리터러시다 이것이. 그리고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융합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융합적 사고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컨버전스, 퓨전, 하이브리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일단 그런 사고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나오는 특허의 90%가 소프트웨어 특허들이거든요. 기기에 대한 특허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스마트폰 가격의 85%가 소프트웨어 가격이에요. 지금 이제 다 그쪽으로.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아니면은 인포메틱스, 컴퓨테이셔널 띵킹 자체가 여러 디스플리너를 했었던 그런 것들을 인터디스플리너하게 모으는 어떤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금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전통적이었던 과목, 뭐 분자생물학, 화학, 물리학, 뭐 언어학 이런 것들을 다 컴퓨테이션적인 관점으로 새로운 과목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바이오인스메틱스도 그렇고 컴퓨테이션 케미스트리 이거 포항공대에 있는 학과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피닉스, 컴퓨테이션 링귀스틱, 아트도 다 디지털 아트로 가고 있죠. 범죄학도 지금 컴퓨터 채널 그거 없으면 힘들어요. 경영학도 MS로 가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구글에서 정보 뭐뭐 학과라고 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서치를 봤더니 44개의 학과가 나요. 우리나라에. 영어로 써서 조금 서투르겠지만은 무슨 뭐 신문정보학과, 무슨 방송정보학과, 생물정보학과 여기 나온 것들이요. 40개나 돼요. 이건 뭐냐면은 정보라는 거가 이미 모든 학과, 모든 정보, 모든 서브젝트에 이미 들어가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인포메틱스 또는 컴퓨테이셔널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합쳐지고 융합될 수가 있다라는 개념들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일어났었던 뭐 획기적인 일들을 보면은 유전자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생물, 분자생물학에서 해서 옛날에는 유전자를 발견하려면 10년씩 걸렸는데 지금 귀 데이터베이스하고 사람 데이터베이스하고 딱 비교해서 비교 착 시키면은 뭐가 다 유전자가 다른지가 나오고 그걸로 찾아내요. 지금 1년에도 수십 개의 유전자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소셜 스터디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강남에 있는 어떤 백화점의 벽인데 저는 여기 지나다닐 때마다 놀라요. 전부 이것들을 디스플레이를 달아놔가지고 이 벽이 그림이 바뀌거든요. 이게 아트죠. 어떤 컴퓨테이션적인 아이디어를 아트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든 것들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 주제는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띵킹의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가 진짜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저는 궁금했어요. 가르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컴퓨테이셔널 띵킹 레벨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해본 게 저는 뭐냐면은 2007년에 제가 참여를 해서 그 캐리스에서 ICT 리터러시 테스트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 적이 있어요. 231 학교에, 전국에 초등학교 4만 명의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4만 명이고 뭘 테스트했냐면요,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 그 다음에 데이터 인포메이션 레프레젠테이션과 로직들, 그 다음에 알고리즘하고 모델링은 애브스트랙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틱스,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시행된 테스트예요. 그 전에는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은 컴퓨터 활용 테스트만 했어요. 2007년 이전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워드를 얼마나 잘 쓰느냐, 엑셀을 얼마큼 잘 쓰냐 이런 것만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 처음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했고 결과를 보면은 이쪽 부분이 알고리즘과 모델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1, 2학년이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초등학교 5, 6학년입니다. 1, 2학년을 보게 되면은 평균이 점수가 57점이 나왔어요. 3, 4학년이 되면은 48점이 나오고요. 5, 6학년이 되면은 36점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굉장히 창의적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5학년, 6학년이 돼가면서 애들의 생각이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활발한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그리고 문제를 다시 또 재조합을 했어요. 컴퓨테이셔널 띵킹 문제들하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하고 분리를 했더니 컴퓨테이셔널 띵킹 문제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교사들이 생각하는 익스펙테이션 레벨하고가 차이가 이제 크게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제가 문제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1, 2학년 문제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문제. 여기서 사용했었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4개 이게 그리드가 있는 격자를 주고 이렇게 색칠을 칠하고 요것들이 나타내면은 그 숫자로 나타내면 111, 001, 001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11110, 11111일 때 여기다가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이거든요. 몇 프로가 맞췄을 것 같아요? 62%가 맞췄어요. 62%. 이게 4만 명이 전국의 시도, 도서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시골까지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도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12명인데 6명, 그 다음에 갈라지고 요게 또 3명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렇게 굉장히 분해적인 사고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38%가 맞췄어요. 좀 낮죠? 3, 4학년 문제를 볼까요? 3, 4학년 문제 보면은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이제 구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갈라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코드를 할 수가 있는지, 코딩에 대한 문제들이고, 이제 이게 5, 6학년 문제들인데 프로그래밍 개념이 조금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명령어는 3개만 사용할 수 있다. 전진, 할칸,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만. 그래서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로봇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게 하라. 이건 전형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념인데 이제 아이들이 맞히는 아이들이 31%예요. 좀 낮죠? 5, 6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트래블링 세일즈맨 문제하고 좀 비슷한데 26%가 맞췄어요. 26%면은 거의 맞힌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오지선장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찍어도 20%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26%인 거죠. 최소한 4, 50%는 돼야지 조금 의미가
이따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피사에서 나온 2006년도의 데이터인데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은 이제 연두색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두색이 아주 바깥으로 활발하게 있고 여기서는 속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보게 되면 왼쪽 것들은 컴퓨터와 툴들을 사용하는 문제들이고요. 오른쪽 것은 내가 생산해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들은 우리가 딴 애들보다 그러니까 OECD 있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우수한데, 그러니까 인터넷 서치하고 음악 다운로드 받고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멀티미디어 자료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훨씬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애들이. 이것이 아까 그 시스타에서 만든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대한 정의에 보면은 사용하는 것보다는 생산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이 경우를 보게 되면. 다음은 너무 빨리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속도를. 그 다음은 어떻게 가르칠 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가르칠 건가. 그래서 앞서서 많은 그 스피커들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프로그래밍 기억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그죠? 저기 스크래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스크래치는 저희 학과에서 2004년인가 4년에 한글화를 하는 거를 우리 과에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MIT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거를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연구도 지금 많이 되어 있고요. 근데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내용을 다 뺐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이 CS Unplugged가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Unplugged거든요. Teaching Computer Science without Computer예요. 이거는 컴퓨터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사이언스의 개념을 가르치겠다. 이걸 만든 사람이 뉴질랜드에 있는 팀벨 교수인데 우리나라도 여러 번 왔었고 저희 학교도 여러 번 방문을 지금 했었던 분인데, 지금 이거 가르치는 거가 뭐냐면은 소팅 알고리즘을 가르치는데, 소팅 알고리즘을 밖에서 액티비티로 이제 하고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요, 파이나이트 오토메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굉장히 힘들게 배웠어요, 저는요. 이거를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프로그램으로 파이나이트 오토메타가 있어요. 보물섬 찾는 그 액티비티로 애들이 개념을 다 하게 돼요. 1시간 동안. 굉장히 이제 놀랐어요, 저도. 활동으로 저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는 많이 하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텐저블 프로그래밍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언플러그들 보게 되면은 이 사이트에 가면은 굉장히 자료들이 많이 있고, 이제 제가 한글 버전으로 만든 비디오도 있어요. 제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수업에서도 하나의 이제 액티비티인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 보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1시간 안에 컴퓨터 언어 하나도 모르고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애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요. 아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언플러그드의 어떤 그 힘이죠. 개념만 잘 만들어두면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본 걸 보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야 되는데, 프로그래밍은 EPL로, 에듀케이셔널 프로그래밍으로 가르치고, 예를 들어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요. 그냥 프로그래밍을 그대로 가르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컨셉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가르치기는 힘드니까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생각해 본 게,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 노는 거, 우리가 이제 활동하는 것 자체에도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대한 개념이 있지 않을까? 컴퓨터를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이랑, 교육대학원 학생이랑 한번 실험을 해본 건데, 이 학생이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선생님을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걸 운영을 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책을 20권을 사왔어요. 유아 놀이책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유아 놀이책이. 그래서 놀이책 한 페이지마다 놀이들이 다 적혀 있어요. 어떤 놀이를 할 건가. 20권을 뒤져서 봤더니 2666개의 놀이들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고생을 해서 204개를 찾아냈어요. 그중에서 컴퓨테이션 띵킹이 연관이 있겠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아까 얘기했었던 컴퓨테이션 띵킹 컨셉들이 있죠. 서 컨셉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거기에 그냥 놀인데 뭐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 많냐면은 변환적 사고, 그 다음에 단순화 사고, 추상화 사고. 여기에 연결된 놀이들이 많더라. 변환적 사고는 리포메이션이거든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역할놀이, 그 다음에 모래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만. 역할놀이는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의사인데 내가 의사가 돼보는 거예요. 의사는 상상만 하지 말고 내가 의사가 돼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일도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보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많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수학책이 또 많이 있었어요. 수학책이. 수학책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수학책은 경험적 추론사고와 전체적 사고하고 관계가 많았어요. 추론하고 절차하고. 또 하나를 본 거는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가베라는 수학 도구가 있거든요. 도구를 사용하는 거. 가베라는 도구 책들이 있어서 그걸 비교해 봤더니 단순화하고 추상화 사고가 이제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가 주는 시사점은 아까 이거는 이제 팀백 교수의 언플러그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언플러그드에서. 그래서 여기서 받는 시사점을 가지고 놀이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놀이를. 유치원 아이들한테 뭐 가르치기가 힘드니까 그냥 놀이를 통해 가지고 컴퓨테이션 띵킹이 일어날 수 있는 놀이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실제로 이 학생 한 5개 정도 만들어서 실험도 한번 해봤어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놀이입니다. 이거 재밌는 놀이인데, 요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아이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면은 다른 아이한테 시키는 거예요. 자전거가 지나가게 할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뒤돌아가게 할 수도 있다. 네가 손신호를 만들어라. 그러면 애들이 손신호를 재밌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게 코딩이죠. 코딩이죠. 이런 노래들이 의외로 있어요. 자기 시간표 만드는 거. 이거 디컴포지셔널 아이디어입니다. 또 다른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이렇게 프로그래밍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테스트할 건가? 아까 어느 분께서 질문을 한번 하셨어요. 이거 내가 그 컴퓨테이션 띵킹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테스트할 건가? 테스트하는 거 아까 테스트 아이템 만들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테스트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진짜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은 아이들의 컴퓨테이션 사고가 좋아질까? 네? 좋아질까? 코딩을 하면은 뭐 이런 궁금증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인터미디에한 그런 실험 결과들을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참여를 한 연구인데요. 이거는 학생 한 200명에게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뭘 조사를 했냐면은 스크래치를 가르쳤어요. 스크래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학습 스타일 테스트하는 그 시험지가 있거든요. 테스트지가. 학습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다중지능 테스트가 있어요. 10가지 정도의 다중지능들. 그 테스트하고를 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더니 실제 아이들은 스타일에서 거의 비슷하죠. 뭐 다중지능에서는 언어, 논리, 음악, 신체, 공간, 대인, 이거 뭐죠? 개인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프로그래밍 성적하고 프로그래밍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성격이, 그러니까 학습 스타일이 숙고적보다는 적극적이더라. 감각적보다는 직관적이더라. 언어적보다는 시각적이더라. 순차적보다는 총체적이더라. 또 하나 이게 재밌는 건데, 다중지능과의 연관성을 봤더니 논리지능이 굉장히 연관이 많았어요. 프로그래밍하고. 이것만 유의미하게 나왔는데 그 다음 거를 보게 되면은 언어하고 신체도 유의미하게 유미는 하지 않았지만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가만히 해봤더니 언어가 프로그래밍 능력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언어 능력이.
그럼 시퀀스하게 단어들을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리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신체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게 동작하는 거거든요. 체육이나 몸을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 몸을 움직여가지고는 미리 설계를, 미리 계획을 해야 되고, 무조건 움직이지 않잖아요. 계획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는 행위거든요. 신체 활동들이. 아, 그것도 관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것이 주는 시사점은 또한 우리가 프로그래밍 교육을 할 때 교육하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세팅을 할 건가에 대한 또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해본 것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거는 여러분 거에 그 자료에 없어요. 이거 한 페이지는. 이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마지막 파이널 코드만 나는 채점을 하잖아요. 아, 이것만 가지고 얘가 진짜 컴퓨테이션 팅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몇몇 이제 아이들 좀 선발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중얼거리게 했어요. 중얼거리게. 그럼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아, 이거 빠뜨렸네. 아, 이걸 할 걸. 에이, 이거 되네. 뭐 이렇게 중얼거리잖아요. 그 중얼거리는 걸 입으로 얘기하게 하고 녹음을 했어요. 녹음해서 그걸 스크립트를 만들었어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한 얘기들이에요. 한 얘기들을 보고 이렇게 잡아냈어요. 이게 코딩하는 작업이고 이것은 디버깅하는 거고 뭐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이 되게 뽑아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thinking aloud라는 그 방법이거든요. thinking aloud. 국어교육, 언어교육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에서 힌트를 뽑아가지고 속에서 무슨 생각,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랬더니 분석 능력이 분석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추론, 종합, 대안, 비판 이런 사고들이 골고루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물론 이제 좀 콘크리트한 결론을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해야 돼요. 실험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 단계에 이제 실험들 결과들이죠. 하여튼 다양한 시도를 해봤다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바로 이번 학기예요. 지지난달에 제가 한 건데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이 있어요. 대학교에서 교양 수업인데 1학년 아이들 상대로 그래서 이따가 좀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인문사회계 애들 대상으로 수업을 제가 연기에 있어요. 뭐 100명, 200명씩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공대 애들, 기계공학과 뭐 이런 애들이 한 반 정도 수업에 이제 들어왔어요. 생물학과 이런 애들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치면은 할 줄 아는 애와 못하는 애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다르게 행동을 할까라는 거를 이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애인데 옛날에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맨날 싸우던 일이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 애를 유치원에 빨리 보내야 되는데 애 엄마는 애가 학교 갈 수 있게 책가방이랑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준비를 하는 동안에 나는 멍하니 가만히 있기가 그러니까 나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차를 가지고 와요. 그럼 제 생각은 뭐냐면 패럴렐 띵킹이에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와이프는 애를 준비시키고 그 똑같은 시간에 나는 차를 가져와서 끝났을 때 현관 앞에서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와이프는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애를 준비시키고 있는데 왜 없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같이 준비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뭘 봤냐면 프로그래밍을 한 아이들과 하지 않는 아이들 간에 라면 끓이는 방법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의 차이가. 단순히 아주 그 장난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수업 들어온 애들이 이번에 110명이었는데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아이들, 없는 아이들이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라면 끓이는 것을, 라면은 우리가 매일 끓이지 않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끓였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몇 가지 샘플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냥 글자로만 이렇게 쓰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1, 2, 3, 4 해가지고 넘버링을 했어요. 넘버링을.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어떤 아이들은 쭉 쓰고
이제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이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방식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복잡하지 않은구나. 얘는 비주얼하게 생각하는 아이구나. 얘는 어떻게 이렇게 유닛 디컴포즈를 하는 아이들이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한 것을 저희가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을 했어요. 애브스트랙션하고 디컴포지션을 하고 스트럭처 관점에서요. 비교를 했더니 프로그래밍 한 아이들이 유의미하게 다 높았어요. 이렇게. 4.3 대 3.9, 5.1 대 4.5, 1.4 대 0.94. 이것이 이제 어세스,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컴퓨테이션 띵킹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지 실험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인지 테스트하는 우리 학교에 이제 인지화학과가 있어요. 거기하고 같이 지금 몇 개 해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가르칠 건가에 대한 내용인데,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가르칠까?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데요. 우리 과에 정보창의교육연구소라는 데서 2006년부터 매번 여름방학, 겨울마다 일주일씩 캠프를 열고 있어요. 캠프. 그러면 아이들이 한 30-40명씩 오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하고 있어요. 돈 안 받고. 돈 받으면 애들이 안 와요. 그리고 아이들 학원 하는 기간에 열면은 애들이 안 와요. 그래서 모든 학원들이 노는 일주일이 있더라고요. 딱 그 일주일에 우리가 이 캠프를 열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계속 연장되지 않아요. 엄마들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만 할 뿐이지 그 다음에는 또 잊어버리는 거죠. 아이들은 잊어버리고 단절되어 있는 느낌은 있지만은 어쨌든 아이들은 즐거운 일주일을 보냅니다. 가르치는 내용 보면은 퍼즐부터 가르쳐요. 아이들 퍼즐 맞추는 거 있죠. 초등학교 아이니까. 그 다음 언플러그드, 그 다음에 텐저블 로봇 가르치고 스크래치 가르치고 스퀴드 이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스크래치 똑같은 프로그램, MIT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리틀, 이거는 일본에서 만든 교육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고. 다행히 또 요새 뭐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대기업에서 아이들 소프트웨어 방과 후 교육하는 거에 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사회공헌 차원에서.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버짓이 있거든요. 예산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지금 삼성에서 삼성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삼성 사회봉사단에서 만들어서 금년에 30학교에 대해서 했고 내년에 300학교에 대해서 합니다. 그럼 내년에 10,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만든 그 교재거든요. 교재인데 교재 초등학교 거만 개발을 하고 지금 뭐 개발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스크래치, 그 다음에 아두이노, 아까 얘기 나왔죠? 아두이노.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고학년에서는 러플이라는 파이썬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직 교재 개발이 안 됐고 지금 금년도에 지금 이걸 하고 있고 저기 네이버 있죠? 네이버에서의 텔레비 광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이버에서도 초등학교 아이들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텔레비 광고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거기서도 아두이노하고 스크래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모 대기업에서 지금 계속 눈치를 보고 있어요. 아마 내년 여름쯤에 이제 크게 들어올 거예요. 또 거기서도. 그런데 아까 어느 분께서 우려스러운 질문을 하셨는데 다 방과후. 그리고 저도 우려가 많아요. 이게 한번 유행처럼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려면 정규교과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규교과에 들어가는데 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 논의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정규교과 관점에서 보면은 K-12 우리 교과서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텍스트북들.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죠. 국가교육과정을. 그래서 나라에서 커리큘럼을 전부 컨트롤하는데 이게 보면은
5차 1990년, 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정보라는 과목, 컴퓨터라는 과목은 계속 있었어요. 과목이. 물론 지금은 우리가 선택 과목도 아닌 것처럼 돼버렸지만 한때 또 많이 들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보게 되면은 내용을 제가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직업교육 관점에서 들어있는 내용, 그 다음에 최신 IT 기술 유행들, 그 다음에 IT 활용 방법, 워드라든가 엑셀이라든가 뭐 인터넷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컴퓨테이셔널 띵킹,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에틱스.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이걸요, 페이지를 일일이 카운트했어요. 교과서들 가지고. 카운트한 결과예요, 이거. 보게 되면 90년에는 직업교육 관점에서가 대부분이고, 2000년서부터 2005년까지, 2007년까지는 거의 뭐 8, 90%가 ICT 활용이에요. 컴퓨테이셔널 띵킹 하나도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2007년에 개정 7차 교육과정이 발표가 되고 지금 이제 교육과정이 교과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에 내용은 컴퓨터 활용은 많이 줄였고 컴퓨테이셔널 띵킹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을 많이 늘려놨죠. 이렇게 늘려놨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선택을 안 해요. 요 당시에는 전국 학교에서 정보 컴퓨터를 선택하는 율이 85%였어요. 85%. 지금 몇 프로냐면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은 금년도에요. 2013년도에 정보책이 팔린 횟수로 보면은 16만 권 이렇게 되더라고요. 16만 권. 그러면은 한 학년 단위로 보면은 약 25% 정도가 책을 샀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그런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전체를 보면은 8%예요. 8%. 이거 이제 통계에 나온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85%에서 8%까지 줄어들 거예요. 선택하는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럼 우리 책들은 어떻게 이제 내용들이 되어 있는지를 봅시다. 이거 중학교 책이고 고등학교 책이고 제가 쓴 책이에요. 제가 쓴 책이고 그 목차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목차를 보면은 처음이 에틱스에 대한 거예요. 정보 사회와 에틱스. 두 번째가 정보 그 디바이스에 대한 구성과 동작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컴포넌트들하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거 중학교 책이에요. 중학교.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레프레젠테이션하고 매니지먼트에서는 뭐 바이너리 코딩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프로블럼 솔빙에서는 스크래치를 가르칩니다. 스크래치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프로블럼 솔빙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고등학교로 들어가면은 대단원은 똑같아요. 대단원 똑같고 내용은 조금 더 어려워지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트워크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여기서는 데이터 스트럭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프로블럼 솔빙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데 파이썬을 저는 썼어요. 파이썬. 그리고 소팅이나 서칭 알고리즘도 여기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커리큘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컴퓨터 채널 띵킹도 알고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도 할 줄 알고 개념도 알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다른 학문, 다른 그런 서브젝트하고 우리가 연결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결과가 없고 가르치질 않거든요. 근데 뭐 결론은 없지만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두 가지 사례. 하나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수업이 있거든요. 대학교 교양 수업입니다. 이거는 2003년부터 제가 수업을 새로 개발해서 만든 거예요. 교재도 없어서 이제 교재를 계속 이렇게 가위 노트를 만들어 보다가 드디어 금년 12월에 이제 책이 나옵니다. 지난 그 가위 노트를 모은 것들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인문사회계열만 듣도록 했어요. 인문사회계열만 듣게 하고 1학년 아이들 중심으로 이제 듣게 하는 과목인데 정보는 생각의 표현이다. 그 다음에 컴퓨팅 머신, 그 다음에 코딩, 그 다음에 스트럭처,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가르치고 프로시저럴 띵킹, 뭐 펑셔널 워드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컴퓨팅에 또 있어요.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라이프 인스파이어드 모델, 그 다음에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 전부 컴퓨팅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사례를 보게 되면은
최강 자두라는 만화 아세요? 최강 자두? 이거 만화인데 우리 아이가 좋아해서 본 만화인데 정보와 데이터를 잘 구분해서 그리고 있어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좋아해요. 근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있는데 요 아이만 보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덤이로 보이죠.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만 정보고 의미가 없으면 다 데이터예요. 10초면 사라져버릴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가르치기죠. 그 다음에 컴퓨팅 기계는 이게 제가 뭐 여행 다니면서 박물관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올려놨는데 우리의 소리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코딩을 하기 시작했는지 200년 전에 코딩을 이런 데다가 전부 점으로 찍어놓고 그걸 소리로 만들어내는 기구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코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보의 표현인데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거 숫자부터 나서 모스비오까지 그래서 결국 엔트로피 이거 아세요? 윌 오브 포춘이라는 게임도 있어요. 그거 시작해서 엔트로피까지 가르칩니다. 정보 이론까지. 그 다음에 정보의 구조 보면은 엄마가 싸준 도시락에 콩을 하트 모양으로 해준 것부터 똑같은 콩인데 이거는 의미가 있고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스트럭처다. 스트럭처. 알겠죠? 스트럭처. 그래서 우리가 논술 시험을 보면은 논술 구조도 소설도 이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스트럭처가 주는 이거 축구팀도 스트럭처죠. 이런 스트럭처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이제 가르치고 인텔리전스 모델에서는 뭐 그 체스 게임 뜨는 그 히스토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디시전 트리,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인스파이어드에서는 이거 아세요? 강아지가 걔가 신호등을 지켜서 건널목을 항상 건너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강아지가 누구한테 교통신호 가르치는 걸 가르쳤을까? 강아지가 어떻게 혼자서 저렇게 걸어다니까? 걸어가잖아요. 강아지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볼루셔너리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컴퓨팅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토탈 리콜에 나오는 스토리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요새 제일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 아까 그 저기 퀸 교수께서 얘기한 것처럼 making is connecting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커넥팅만 하면은 크리에이팅 되고 만들어지거든요. 그 집단지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그만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재조합하는 디자인하는 거, 디자인이죠. 함부로 이래가지고 컴퓨팅이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게임들로 이루어져 있고 아이들한테 그래서 인문계 아이들인데 피드백을 제가 매년 받습니다. 피드백을 받으면은 아주 평이 좋아요. 좋았고 그 인문계 아이들한테는 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주고 지금도 이번 학기 수업하고 있는데 아주 적극적인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인문계 아이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그 컴퓨테이셔널만 하면은 모든 게 컴퓨테이션 띵킹이 생길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학교에 영재교육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10월 1일부터 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영재원이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는데 저희는 수학하고 정보를 개설했었어요. 수학하고 정보. 물론 수학이 인기가 높죠. 정보가 있는 곳을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에 세 군데가 있어요. 저희 학교까지 포함해서. S모 대학하고 Y모 대학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커리큘럼을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C 프로그래밍 가르치고 프로그래밍 가르치는 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래밍만 아이들한테 영재라고 해서 어려운 프로그래밍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C를 어떻게 배워요? 가르치기만 하면은 컴퓨테이션 띵킹과 또 융합적 사고가 나오고 지금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건가? 나는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 교육 방법은 산업 시대에 기술자 개발하는 양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커리큘럼 어떻게 바꿨냐면은 수학도 없애고 정보도 없앴어요. 없애고 융합이라는 과정을 만들었어요. 융합이라는 과정을 처음으로 만들고 10월 말에 아이들을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했는데 그러니까 학부형들 반발이 심할 줄 알았어요. 수학을 없앴으니까. 근데 오히려 학부형들 환영해요. 그러니까 융합적인 사회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100명을 뽑는데 1,400명이 지원을 했어요. 1,400명 시험 보는데 3주 동안 했어요. 일요일마다. 그 필기시험을 보고요. 필기시험 끝나서 1차를 선발하고 2배에서 선발하고 2배 선발 아이들한테는 토론을 시켜서 우리들이 관찰을 합니다. 그 관찰 항목들이 있어요. 아까 그런 컴퓨테이션 띵킹에서 얘기한 걸 컨셉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뽑았는데 이제 가르칠 게 문제죠. 3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커리큘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저희의 개념이 뭐냐면은 그 개념을 알려드리려고요. 왜냐면은 첫 번째가 abstraction하고 모델링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abstraction하고 모델링은. 근데 abstraction하고 모델링이 컴퓨터에서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터도 있지만 math에서도 있고 랭귀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친 어떤 그 과정을 만들고 또 하나는 테크놀로지과 툴을 사용하는 방법. 그거 아이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필수적이거든요. 요거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다이버스하고 컴플렉스한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 자연의 문제, 그 다음에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로 나누면은 understanding social behavior, 사회의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의 문제, human behavior, 그 다음에 nature예요. 자연과학, 물화생지. 세상의 문제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떨어진 문제는 없어요. 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자연과 인간과 사회가 섞여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6월 말부터 이제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은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커리큘럼을 공유하자서부터 여기 참여하고 싶다. 이 교육과정에 어떤 그런 관심들이 많은데 이제부터 이제 뭘 가르쳐야 될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아까 그 스크래치 2004년에 한글 우리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네. 문법은 어떻게 한국 문법으로 바꿨습니까? 문법은 그대로고요. 단어들만 바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은 그 한글로 만들어서 한글 스크래치를 쓰고 있어요. 근데 문법 구조가 달라서 문법 아이들이 문법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문법 구조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스크래치. 예, 그래서 만약에 if, 예. if A가 뭐 B보다 크다. 예. 이러면 만약 뭐 이렇게 바꿨어요. 만약 이거가 이거보다 크다면 프로그램을 읽으면 우리말 읽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우리말 아니면 이거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스크래치를 보면은 블락이 있거든요. 블락에 그 명령어가 써 있어요. 예. 그 써 있는 걸 한글로 바꿨다는 거죠. 한글 명령어. 예. 한글과 버전도 있을까요? 네. 어디서 나오는 그 MIT 가면은 나온 그 사이트 가면은 그게 한글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 언어로 다 돼 있어요. 네, 정보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많이 해주신 감사하고요. 그 맨 마지막 슬라이드 보면서 드는 생각이 결국은 이 정보 교육의 좋은 점, 저도 늘 강조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경우에 다양한 영역의 지식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정보교육뿐만 아니고 과학이나 뭐 수학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어느 정도 레벨의 지식이 쌓이지 않고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영재교육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어떻게 어프로치 하실 건지 좀. 지금 그 교육 과정 내에 지금 여기 써 있지만은 컴퓨터 띵킹하고 매트하고 랭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수학하고 그다음에 과학도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과학이 조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 저희가 이번에 이제 R&D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네. 물론 영재까지는 안 되지만,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초등학생들 한 5, 6학년들 대상으로 이 비싼 걸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이나 일반 무슨, 웹 프로그래밍 같은 거는 곧잘 따라갈 수 있는데, 이 코드가 주어지니까. 근데 이제 로봇이나 이 기계 같은 게 연결된 그런 문제들은 누군가가 굉장히 도와주지 않으면 결과를 내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봤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년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한번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학년은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네, 컴퓨테이션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컴퓨테이셔널 띵킹 도입은 이제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모델링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길러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팅 도구와 인간 사고 능력의 융합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 참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의 한 획을 긋는 큰 틀과 비전이 제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